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간에 담는 스튜디오 에디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안산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셨던 휴양지에 여행 온 듯한 집이 이 집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전반적인 컨셉은 공용 공간은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을 따랐고 내부 프라이버시 공간은 알바알토 감성의 디자인을 컨셉으로 설계했습니다. 너무 애정했던 안산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전실이 넓게 있고 창문을 통해 바깥에 빛이 들어오는 현관이라 너무 좋았답니다. 이 원석 같은 공간을 보자마자 잘 가꿔서 예쁜 보석으로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도록 말이에요. 이 공간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바닥 타일이에요. 휴양지에서 많이 보셨을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실제 석재를 시공해 만드는 바닥이 레퍼런스였어요. 비규격의 모양이 제각각인 천연 석재를 만들어 저희도 똑같이 구현하면 좋았겠지만 예산과 관리의 문제 때문에 일반 타일을 사용해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로 했어요. 우선 짜리몽땅한 직사각형의 비율로 약간의 광도가 도는 우윳빛의 타일을 선정했어요. 그 후에 타일의 크기에 어울리는 매지 간격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여러 번 목업을 하고 끝까지 고민을 했던 줄눈의 색상도 직접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색을 넣은 샘플을 눈으로 확인해 셀렉했습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만든 현관 바닥 타일이에요. 모든 물건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어가면 마지막에 그 수고스러움은 결과물에서 이야기가 읽히지 않지만 감도라는 아주 미묘한 말로 더 나은 결과물로 완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타일에 공을 들이면서 공간의 포인트가 되었으면 해서 신발장, 현관, 하부장, 중문은 최대한 힘을 뺐습니다. 대신 현관 하부장은 동선에 걸리지 않게 코너 부분을 라운드로 만들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이 코너 부분은 그냥 모양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열리고 닫히는 도어로 되어 있어 내부에 수납도 가능합니다. 이 거울은 알리버트에서 나온 빈티지 거울입니다. 집의 전반적인 컨셉인 바우하우스 디자인 스타일의 빈티지 거울이에요. 거울 하단에 귀여운 끈을 당기면 불이 켜지고 꺼진답니다. 정남향의 집이라 거실에 빛이 정말 잘 들었어요. 그 빛이 주방까지 아주 깊숙하게 들어왔죠. 지금 여기저기 있는 몰딩과 군더더기들을 덜어내면 빛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공간을 완성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면들을 최대한 정리하고 바닥은 원목마루를 사용해 공간이 정돈되면서도 깔끔해 보이게 했습니다. 공용 공간의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은 바우하우스 디자인 컨셉을 따랐는데요. 바우하우스 디자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전개된 디자인입니다. 정말 필요한 기능의 가구들과 벽체들만 만들어 직선적이고 장식이 최소화된 모던한 감성을 살린 집이에요. 철거 불가능한 내력벽 쪽으로는 술을 좋아하시는 남편분의 보물창고 가구를 만들어드렸어요. 하부에는 와인셀러를 넣어주고 상부장에는 위스키잔과 와인잔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라벨이 붙여져 있는 위스키와 와인병들이 잔뜩 들어올 예정이라 이 가구는 최대한 색을 배제하고 깔끔하게 제작했습니다. 상부장 도어도 불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안은 살짝 가려주되 실루엣은 보이게 연출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화분의 식물은 마지나타라는 식물인데요. 잎의 모양이 시크해서 이 공간에 너무 잘 어울리죠. 유리블럭 프레임의 우측에는 블랙포인트 도자기 스위치를 설치해 공간에 엣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 테이블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하단에 눈에 거슬리지 않게 작은 뚜껑형 콘센트를 설치해드렸습니다. 복도 끝 공간은 원래 수납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쪽에서 수납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 공간은 오히려 비워두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그 대신 벽면에 작은 선반 하나만 설치해서 사진이나 작은 오브제들을 가볍게 올려둘 수 있도록 구성해드렸습니다. 선반도 한 칸만 낮은 위치에 설치해 시선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리했고요. 천장에는 찹쌀떡처럼 귀엽고 말랑말랑한 조명을 하나 달아 공간에 포인트를 살짝 더해주었습니다. 평소에 비해 주방이 살짝 협소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주방에 식탁을 두지 않고 거실로 테이블을 빼길 원하셨는데요. 창가 쪽으로 가기엔 주방과 거리가 너무 멀어질 것 같아 최대한 싱크대 쪽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대신 너무 테이블이 이동 통로에 떡하니 놓여있는 느낌이 들지 않게 유리블럭 가벽을 세워 다이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남향의 집이어서 유리블럭 사이로도 빛이 길게 들어와 반짝반짝 빛난답니다. 이런 반짝이는 요소가 현관에서부터 내부 공간까지 이어 들어와서 휴양지에 빛나는 물결 같은 느낌이 연출되었어요. 바우하우스 디자인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철학으로 유명하죠. 즉 모든 디자인 요소는 그 자체로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번 주방은 이 원칙을 그대로 반영해 불필요한 장식은 덜어내고 사용자의 동선과 습관에 맞춰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아 가구의 분할부터 소재 선택까지 심플하게 설계했습니다. 먼저 하부장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도어를 나눠 제작했어요. 싱크볼 가까이는 자주 사용하는 세제나 행주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도어, 인덕션 하부는 커트러리 전용 서랍과 양념 전용 서랍, 그리고 맨 하단에는 분배기를 가려주는 여닫이 도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수납의 목적에 맞춰 디자인을 나눈 점이 바우하우스적인 접근이죠. 싱크대 상판은 위생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해 일체형 스테인리스 상판으로 제작했어요. 싱크볼 옆엔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잔 세척을 간편하게 해주는 린서를 설치해드렸습니다. 린서에 잔을 닦고 싱크볼의 물기를 털어내는 동선으로 매우 편리하겠죠? 이 작은 요소도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 기능이에요. 상부장은 손이 닿는 높이까지만 적절한 여백을 남겨 시선과 공간 모두를 여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너장 역시 버리는 공간 없이 복도 방향에서 더 깊게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고 싱크 근처에서는 기역자 형태로 열리도록 설계했어요. 이 부분에는 90도 이상 열리는 경첩을 사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인덕션 옆에는 빌트인 오븐이 설치되어 있는데 오븐 손잡이의 돌출로 인해 냉장고 좌측 키 큰 장 도어와 간섭이 생기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에 스테인리스 마감판을 덧대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디자인 포인트도 살렸습니다. 냉장고 옆 키 큰 장 내부에는 인출장을 넣어 식자재를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창가 쪽은 공간이 협소해 슬라이딩 도어형 키 큰 장으로 설계했습니다. 윗부분은 밥솥 수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밥을 할 때는 인출 가능하며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도 발코니 이동 동선에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부장에는 최대한 많은 서랍 수납을 넣어 잔짐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했고요. 돌출되는 손잡이 대신 목 찬넬로 마감해 심플하고 정돈된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미감을 살렸습니다. 주방 발코니에는 김치 냉장고를 설치하고 간이 하부장을 만들어서 김치를 덜어낼 때 수월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김치 국물이 튀면 닦기 쉽게 벽면은 타일 마감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의 화장실이었어요. 그치만 큰 장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변기 좌측 벽면을 활용해서 화장실장을 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최대한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이 마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바깥 거실과 주방의 디자인 톤에 맞춰 이 화장실도 컬러를 최대한 배제하고 블랙과 베이지로 통일감을 주었고요. 젠다이는 과감히 없애서 전면 벽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했고 거울도 타일과 타일 사이에 딱 맞게 매립해서 더욱 깔끔하게 마감했어요. 젠다이가 사라지면 비누나 핸드워시 둘 자리가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쁜 도자기 블랙 선반으로 제안드리고 설치해드렸습니다. 이 화장실의 포인트는 블랙이에요. 선반, 조명, 매립장까지 모두 블랙으로 통일해서 포인트를 주고 그 외에 샤워 수전, 세면 수전, 휴지거리, 수건거리, 핸드타월, 후크 등은 모두 심플한 크롬으로 선택해서 포인트 요소들이 더욱 돋보일 수 있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샤워 쪽에는 매립 선반 자리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공간은 타일로 감싸고 선반은 유리로 제작해서 좀 더 가볍고 모던한 느낌을 연출했어요. 현관의 유광 타일, 거실에 반짝이는 유리 블럭, 그리고 거실 화장실의 유리 선반까지 공간 전체가 자연스럽게 반짝이는 요소가 연결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시는 집이기 때문에 안방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등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들은 외부 공간과 분리된 프라이빗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감히 벽체를 철거한 후 공간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빗 공간의 도어를 열면 외부의 공용 공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펼쳐지기를 바랬어요. 바깥쪽은 실용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된 바우하우스 컨셉이라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조금 더 아늑하고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도록요. 이 프라이빗한 공간들은 전반적으로 핀란드 건축가 알바 알토의 건축 스타일을 오마주해서 설계했어요. 알바 알토는 기능주의를 따르면서도 늘 사람을 중심에 둔 따뜻한 건축을 추구했는데요. 그런 철학을 담아 이 공간 역시 따뜻한 질감 그리고 시선의 흐름이 편안하도록 설계했어요.
입구를 지나자마자 조도가 살짝 낮아지면서 공간이 조용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주고, 천장은 우드 루버 마감으로 감성적으로 감싸안는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바닥 타일은 장별로 색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유약 타일을 사용해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무드를 만들었고요. 웜한 우드톤 디자인에 푸른 계열의 컬러를 한 스푼 더해주면 텁텁하지 않게 딱 그만큼의 청량함이 더해져요. 이 바닥 타일도 마찬가지로 공간의 무게감을 살짝 덜어주면서도 마치 휴양지 숙소에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바로 천장 루버와 문틀의 우드 필름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필름을 붙여가며 테스트하고 가장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필름을 선택했어요. 사실 천장 필름과 문틀 필름은 서로 다른 색이에요. 같은 색이라도 색이란 게 참 묘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천장에는 천장에 가장 예뻐 보이는 필름을, 문틀에는 문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필름을 각기 따로 테스트하면서 셀렉했어요. 복도 끝에는 넉넉한 파우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긴 세면대장을 설치하고 전면 거울을 크게 붙여서 조도가 낮고 천장이 짙은 공간임에도 거울의 반사로 답답함이 덜 느껴지도록 연출했어요. 이곳은 남편분께서 면도도 자주 하시는 공간이라 면도 확대경도 함께 달아드렸답니다. 하부장 밑은 일부러 띄어서 좀 더 가벼운 느낌을 연출하고 수건들을 놓아둘 수 있는 선반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안방의 구조였습니다. 우선 침실 출입 도어의 위치를 바꿔주었어요. 기존에 문이 있던 자리는 유리블럭으로 마감해서 복도 쪽으로 은은하게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연출했어요. 프레임은 우드 필름으로 마감해서 좀 더 내추럴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죠. 문 위치를 옮기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침대를 훨씬 안정감 있게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에 포인트가 많은 공간이라 침대 자체는 헤드 없이 아주 심플하게 마감해드렸고, 좌우로는 스위치와 콘센트 그리고 각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티지 벽등을 하나씩 설치해드렸어요. 이 벽등은 이케아에서 나온 빈티지 조명인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이 공간과 찰떡처럼 잘 어울리죠? 천장 조명도 같은 이케아 빈티지 조명이에요. 사실 보통은 아이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명이지만 저는 이 공간에 살짝 컬러감 있는 포인트를 더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조명을 제안드렸는데 클라이언트 분께서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대로 선택해 주셨답니다. 이만큼 존재감 있는 창호를 그냥 멋없는 기본 창호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제작한 창호 프레임에 안방 전체에 사용한 우드 필름으로 마감해 공간의 톤을 통일해 주었어요. 그리고 창 앞쪽에는 턱을 살짝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프레임 자체가 커튼에 가려지지 않고 디자인적으로 강조되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개를 만들어 커튼이 쏙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답니다. 이 커튼에도 작은 디테일을 하나 더 넣었는데요. 밑단 마감실을 브라운 컬러로 맞춰서 마감했어요. 이런 디테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보면 너무 귀엽고 완성도 있게 느껴지죠? 안방 출입 도어에도 커다란 유리를 넣어드렸어요. 지금 도어에 들어간 유리도 마찬가지로 복도 쪽에 자연 채광이 은은하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예요. 공간이 전체적으로 더 밝고 가볍게 느껴지도록 도와줘요. 알토의 시그니처 중 하나가 바로 이 문틀 디테일인데요. 그 느낌을 공간에 녹여서 작지만 은근한 포인트가 되도록 연출했어요. 그리고 복도 안방 드레스룸 외에는 외부 공간과 조금 다른 톤의 마감재를 사용했어요. 벽지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빛이 감도는 컬러를 선택해서 좀 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고요. 바닥 마루는 외부보다 조금 더 짙은 체리톤으로 선택해 톤 차이를 통해 공간에 깊이를 더했어요. 여기에 사용한 마루는 폭이 좁은 합판 마루인데요. 이런 마루는 넓은 폭보다 빈티지한 감성이 더 잘 살아나고 공간이 더욱 아늑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전 침실 화장실 모습을 보면 정말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습기를 자연스럽게 말려줄 수 있고 무엇보다 자연광이 들어오면서 공간이 훨씬 더 밝고 쾌적해 보이거든요. 화장실 출입구 도어는 전체 유리 도어로 제작했어요. 화장실 안쪽에도 창이 하나 있어서 그 빛이 복도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리 도어를 사용하면 그런 채광 흐름이 훨씬 잘 이어져요. 사용하시다가 물이 튀어 도어에 닿을 수 있는 점도 고려했어요. 그래서 물과 습기에 약한 목재 도어가 아닌 유리 소재로 도어를 마감해서 내구성도 높이고 관리도 훨씬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도어는 양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라서 화장실을 드나들 때 동선도 편리하답니다. 바닥 플로어 힌지 부분도 타일 마감으로 깔끔하게 연결해 드렸고요. 화장실 내부 바닥은 외부 복도와는 다르게 사각 패턴 타일을 넣어서 공간에 살짝 변화와 리듬을 주었어요. 세면대를 복도로 꺼내면서 화장실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욕조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제품으로 시공해 드렸어요. 다만 사각형 욕조로 꽉 채워버리면 공간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삼각형 코너형 욕조로 세팅했어요. 그리고 욕조의 우측 코너에는 반신욕을 하시고 일어나실 때 살짝 짚으실 수 있도록 우드 마감의 안전바도 함께 설치해 드렸어요. 이 작은 디테일도 사실은 알바알토 하우스의 오마주랍니다. 변기는 로얄토토 제품을 사용했어요. 뚜껑이 유선형으로 동글동글해서 마치 조약돌 같은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거든요. 이 공간에 부드럽고 감성적인 무드에 너무 잘 어울려서 일부러 이 모델을 찾아서 세팅해드렸어요. 그리고 휴지거리는 빈티지 매립 도자기 제품을 사용했어요. 하늘색 타일을 사용한 이 공간에 딱 맞는 톤의 제품을 정말 운 좋게 발견해서 재빠르게 구매해 설치해드렸답니다. 벽 마감은 호텔 욕실처럼 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높이까지는 타일 마감을 하고 그 위 상부는 도장 마감을 진행했어요. 이 공간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화장실이라 조금의 습기에도 금방 마르고 도장 마감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했어요. 확장되어 있지 않은 쓰임이 애매한 방이었습니다. 우선 확장을 진행하고 좌우로 붙박이장을 가득 채울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측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한 제작 붙박이장, 좌측으로는 이케아 붙박이장을 최종 세팅했습니다. 창 하부 쪽으로는 세탁기, 건조기를 배치해 빨래를 하고 건조기에 빨래를 넣고 다 된 빨래를 세탁기 장 위에서 개어서 옷장 안에 수납할 수 있게 동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세탁기 장 상부에는 건조기에 돌릴 수 없는 옷들을 널어둘 수 있는 옷봉을 설치해 드렸고 우측 장에는 세제를 넣을 공간을 그리고 붙박이와 간섭이 생기는 코너의 장은 그냥 버리지 않고 윗면을 뚜껑으로 만들어 내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어 디자인 자체는 전체적으로 심플하지만 그렇다고 밋밋하지 않도록 빈티지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더해 포인트를 살짝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붙박이장은 실용적이면서도 작은 디테일에서 오는 보는 재미가 있는 수납장으로 완성했어요. 드레스룸 출입 도어는 포켓 도어, 그러니까 문이 벽 속으로 쏙 들어가는 구조로 제작했어요. 특히 이 공간은 드나드는 일이 잦은 곳이다 보니 문을 자주 열고 닫는 것보다 아예 활짝 열어둔 상태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켓 도어로 마감하면 필요할 땐 닫고 평소엔 오픈형처럼 쓸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정말 좋아요. 처음 이 집을 마주했을 때부터 이 빛이 막힘없이 집안 곳곳을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빛이 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공간을 타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집 전체가 훨씬 더 밝고 탁 트인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집은 바우하우스와 알바알토의 건축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된 집이에요. 실용성과 조형미 그리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간 흐름까지 디자인적으로도 꽤 뚜렷한 방향을 잡고 출발했지만 작업을 끝내고 나서 돌아보니 저는 결국 이 집의 진짜 핵심은 빛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빛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빛을 받아 마감재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순간들이 공간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집은 현실의 집이라기보다 어디인가 여행지에 와 있는 것 같은 이국적인 감성과 분위기를 가진 공간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간에 담는 스튜디오 웨디였습니다.